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새 화두인 성인 ADHD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네, 오늘은 성인 ADHD가 무엇인지, 원인은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치료법은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ADHD는 무엇일까요? 네, 성인 ADHD는 쉽게 생각하면 ADHD가 갑자기 성인에서 생긴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나는 잘 살다가 ADHD라는 병을 성인에 갑자기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일반적이진 않고, 보통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ADHD가 발견이 안 되었다가 성인이 돼서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발견이 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긴 합니다. 그래서 ADHD라고 하면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보는데요. 이제 집중 못하는 거, 부주의, 그리고 충동성, 약간 성격이 좀 충동적인 부분도 있고, 좀 과잉 행동이라고 해서 행동 자체가 좀 과하다, 관심 받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좀 뭔가 과한 행동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보는 거고, 일반적으로 성인 ADHD 나타나는 증상들은 시간 관리가 안 되고 내 생활 자체가 좀 약간 정리가 잘 안 되고, 아니면 이제 계획 지켜야 되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지키려고 하는데도 못 지키게 된다거나 미루게 된다거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때 학교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자랐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감춰져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 대학교를 왔는데 자취를 시작했다, 아니면 독립을 시작했다 라고 하니까 뭔가 생활이 점차 막 정리가 안 되고, 빨래도 막 미루다가 못하게 되고, 막 집도 설거지도 막 해야지 하는데 하다가 이렇게 막 쌓이면 스트레스 받다가 몰라 하면서 이렇게 그냥 던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생활 정리가 잘 안 돼버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이거는 이게 성격의 문제, 아니면 갑자기 감염병처럼 걸리는, 잘 살다가 걸리는 이런 병이라기보다 뇌의 집행 기능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ADHD 지속되어 왔던 게 약간 다른 증상들을 보이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인 ADHD 주요 증상이 충동적으로 소비한다거나, 약속을 까먹고 있다거나, 관리비 내야 되는 거 까먹었다, 이런 것들은 되게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병원에 찾아오실 정도의 분들은 일상에 큰 타격이나 힘듦이 있어서 병원까지 오시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신과 질환들이 대부분이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결국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게 제일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요. 우울감도 마찬가지고 불안감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는 정상 범주라고 보겠지만 이제 당연히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이 정도부터는 내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병원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잠깐 깜빡하고 잠깐 계획을 못 세우고 계획대로 실행 안 되는 건 사실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했던 걸 못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는 ADHD라서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너무 반복적이고 사소한 일상에 있는 일들조차도 내가 이걸 계속 깜빡하고 못하게 된다, 이걸 계속 미루는 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일상생활 유지가 잘 안 된다, 이럴 정도로 지장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사람의 일반적으로 깜빡하는, 아니 일반적으로 계획을 못 실행하는 이런 범주가 아니라 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인 ADHD가 생기는 이유, 어릴 때부터 사실은 있었던 것이 성인이 돼서 이제 다른 환경에 놓이면서 발현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인이 있을까요? 네, 이유라고 하면 유전적인 거랑 환경적인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인 ADHD 아니면 ADHD 자체는 좀 유전적인 요소가 꽤 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족들 중에 바로 직접 위에 부모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척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도 약간 ADHD 성향이 있었던 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소들이 꽤 있고, 또 환경적으로도 내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다거나, 아니면 약간 트라우마를 겪을 만한 환경이 있었다거나, 이런 환경들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약간 방어 기제식으로 해리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런 증상처럼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정신과 현실을 좀 분리한다, 이런 느낌들이 반복적으로 생기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ADHD 경향성을 좀 악화시킨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좀 환경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ADHD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뇌 문제다, 뇌 문제고 이건 좀 고쳐야 되는 병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면 환경적으로 좀 힘든 일을 겪은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런 ADHD라는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해가지고 질병 위주로 좀 보는 견해도 있고, 조금 다른 견해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성향 중에 하나다,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ADHD 경향성이 되게 높은 사람이 있고 높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냐 안 생기냐가 결정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ADHD 성향이 집중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고 열정이 있는 것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엄청 몰두를 할 정도로 집중력이 되게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관심 없는 것들, 흥미가 좀 없다고 느껴지거나 굳이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라고 느끼는 것들에 있어서는 그 기복이 너무 큰 거죠.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흥미가 없으면 아예 그냥 남들 기본도 못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서,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ADHD 경향성이 살아가는데 좀 도움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뭔가 사냥
성장을 해야 된다거나 특정 과일을 야생에서 막 찾아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되게 과집중하고 몰두하고 다른 걸 다 뒤쳐놓고 이거에만 몰두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었을 수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경향성들이 조금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성인 ADHD에 관심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ADHD가 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는 이제 뭐 약물 치료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는 사실 인지행동 치료가 여러 치료에 나오는 치료긴 하지만 인지행동 치료라는 치료법을 통해서 쉽게 생각하면 내 습관들을 좀 고쳐 나가보자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면담 치료를 진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라고 하면 보통은 떨어져 있는 집행 기능을 좀 강화시켜주는 이런 약을 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약 성분들이 보통 각성된 성분의 약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그래도 막 충동적이고 막 행동도 과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왜 더 각성시키는 약을 쓰냐라고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약간 뇌 여러 가지 부분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이 전두엽이라는 기능을 더 이제 각성시켜준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약물 치료가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인지행동 치료로 가장 간단하게는 타이머 맞춰두는 이런 걸 나한테 습관화를 시킨다거나 투두 리스트를 작성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게 내가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걸 알고 더군다나 이런 성향이 있는데 내가 그냥 내 뇌한테 모든 걸 맡긴다라고 하면 일상생활이 기복이 엄청 클 수밖에 없어요. 좋아하는 거에는 엄청 몰두하고 못하는 거에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 뇌한테 맡기지 말고 의지할 수 있을 것들을 좀 만들자. 뭐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타이머를 항상 활용해가지고 내 생활에 그래 좀 규칙성을 좀 줄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하는 걸 연습하고 또 이제 배우는 것들을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인 ADHD 때문에 방문해서 실제로 뭐 몇 달 뒤에 굉장히 나아졌다 이런 사례도 있나요? 스스로 만족해할 정도로 나아진 사례? 네,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이건 적절한 치료를 하면은 증상들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이 된다고 하면 병을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건 어렸을 때 있었던 문제들, 뭐 뇌 문제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그냥 다른 환경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완치한다라는 개념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조절하면서 내 경향성 이런 경향이 있는 거고 이걸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찾아보자. 뭐 약물 치료도 그 일부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습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습해 보면서 본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이런 경향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걸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자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성인 ADHD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이제 ADHD라는 주제도 여러 가지 이론도 많고 치료법도 많고 또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진단법들도 되게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